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동기부여 문장으로 받아들이죠. 열정을 찾으라는 거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장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건 뇌과학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런 순간 없으세요? 눈은 분명히 떠졌어요. 알람도 껐고 시계도 봤습니다. 이제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불이 붙잡고 있는 것처럼 무거워요. 5분만, 10분만 하다가 결국 또 30분이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난 게으른가 봐. 의지가 약해.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자책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은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건 성격도, 의지도, 나이도 아닙니다. 뇌가 아직 출발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눈을 뜨는 것과 몸을 일으키는 것은 뇌에서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자동차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 소리도 들리고 계기판에 불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어가 아직 피에 걸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는 1m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당신이 바로 이 상태예요. 뇌는 켜졌는데,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몸을 움직이는 기어는 아직 피에 걸려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스템, 수면 관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잠에서 깰 때 뇌는 동시에 깨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깨는 부분이 있어요. 눈을 뜨는 부분, 시계를 보는 부분, 일어나야지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나중에 깨는 부분도 있습니다. 판단하는 부분, 행동하는 부분,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이걸 수면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깊은 수면에서 깰수록 이 수면 관성은 더 오래 지속되는데요. 심한 경우 최대 2시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은 떴는데 멍하고 생각은 안 나고 다시 눕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전전두엽이 아직 구팅 중인 거죠. 두 번째 시스템은 코르티솔 각성 반응입니다.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핵심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코르티솔이에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오해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현실 모드 전환 호르몬이에요. 코르티솔이 하는 일을 보면요.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근육 긴장도를 높이고, 각성도를 높입니다. 즉 잠든 몸을 활동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코르티솔은 눈 뜬 순간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눈 뜬 후 30분에서 60분에 걸쳐 서서히 올라옵니다. 이걸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눈은 떴는데 몸은 아직 출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몸이 안 움직일 때, 그건 도파민 회로가 꺼져 있을 때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다, 의욕 호르몬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이거예요. 움직이면 다음 장면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뇌과학자들은 이걸 보상 예측 신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도파민이 켜져 있으면 지금 움직이면 뭔가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신호가 가요. 도파민이 꺼져 있으면 굳이 지금 움직일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침에 이 신호가 꺼져 있으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에너지 쓸 이유가 없네. 이불 속이 더 안전해. 그래서 몸이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저는 평생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없는 건가요? 타고난 거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죠. 내일은 무조건 6시에 일어날 거야. 알람 10개 맞춰놓고 강제로 일어나자. 침대에서 멀리 알람을 놔둬야지. 그리고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의지로 호르몬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전전두엽에서 나오는데요.
수면 관성 상태에서 전전두엽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잠든 뇌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건 엔진이 꺼진 차에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의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호르몬과 회로를 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몸을 먼저 깨우는 겁니다. 뇌는 생각보다 몸의 신호를 먼저 믿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화가 날 때 주먹을 쥐면 더 화가 나고 심호흡을 하면 진정되죠? 이게 바로 신체 내 피드백입니다.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누워있으면 뇌는 아직 잘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앉아있으면 뇌는 깨어날 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생각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먼저 바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침대에서 상체부터 세워보세요. 완전히 일어나려 하지 말고 등만 벽에 기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발을 바닥에 내려보세요. 양말을 신는 것도 좋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을 느끼면 코르티솔이 더 빨리 올라와요. 그 다음 커튼을 열어보세요. 빛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뇌의 식욕차상액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데요. 이게 코르티솔 분비를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자는 동안 몸은 상당한 양의 수분을 잃거든요. 물을 마시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코르티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 20분에서 30분 정도 앞당겨질 수 있어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도파민을 켜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잘 살아야지. 운동 꼭 해야지. 회사 가서 발표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은 도파민을 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뇌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에너지만 나가는 일들이네. 보상이 불확실한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 도파민이 켜지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다음 장면이 명확하고 가까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목표를 이렇게 바꿔야 해요. 일어나서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물 한 컵만 마시자로요. 출근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창문만 열자로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커피 한 잔만 내리자로 바꾸는 겁니다.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작은 행동은 성공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즉각적인 보상이 있고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뇌는 이렇게 학습해요. 움직였더니 좋았어.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또 움직여볼까? 하면서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도파민 연쇄 반응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아침을 바꾼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김 선생님은 평생 아침형 인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나는 원래 밤 체질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내 체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작년 겨울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아침 산책 꼭 하세요. 김 선생님은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6시에 일어나서 산책할 거야. 결과는 3일 실패였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일어나서 산책 대신 일어나서 창문만 열자로요. 첫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만 열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실패한 건가? 아니에요. 둘째 날은 창문을 열고 밖을 3분 봤어요. 셋째 날은 창문을 열고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넷째 날은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셨죠. 다섯째 날 잠깐 나갔다 올까? 이렇게 됐어요. 3주 후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의지가 강해져서일까요? 아니에요. 도파민 회로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영감을 주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동기부여 문장으로 받아들여요. 아,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구나. 열정을 찾으라는 거지? 아닙니다. 이 문장은 도파민 회로 설명서예요. 다시 볼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 뇌는 아침마다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눈 뜨자마자 기대할 만한 게 있는가? 대답이 있다 하면 도파민이 켜지고 몸이 움직이죠. 대답이 없다 하면 도파민이 꺼지고 다시 눕고 싶어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아침의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르몬과 회로를 켜는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완벽한 예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특히 연인이 되기 전 그 설레는 시기 말이에요.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어땠나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죠. 5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을 뜨는 순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 볼 수 있어. 이 생각만으로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게 뭘까요? 의지가 강해져서. 아니에요. 도파민 회로가 최대치로 켜져 있었던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도파민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분비되고 각성을 담당하는 노르에피네프린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잠을 적게 자도 안 피곤하고 아침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깨어나면 엄청나게 좋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을 볼 수 있어. 메시지가 와 있을 수도 있어.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모든 호르몬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핵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핵심은 아침에 기대할 만한 명확한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보상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죠. 그럼 지금은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작은 기쁨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10분, 창밖 풍경 보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강아지 산책.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는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보지 않거든요. 얼마나 확실한 보상인가를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아침에 배치하는 겁니다. 아침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달리는 게 좋고 땀 흘리는 게 기분 좋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전날 밤에 이미 기대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뛸 수 있어. 이 생각만으로도 도파민이 미리 분비되기 시작해요.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요. 혹은 그림 그리기가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아침 30분, 아무도 안 깨어 있을 때 나만의 스케치북과 마주하는 시간, 이게 기다려진다면 뇌는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엔 어제 읽던 그 챕터 결말을 볼 수 있어. 이 기대감이 있으면 눈 뜨는 순간 도파민 회로가 켜집니다. 심지어 자기계발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하는 자기계발이 아니라 하고 싶은 자기계발이라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즐겁고 코딩 문제 푸는 게 재미있고 글 쓰는 게 기다려진다면 그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뇌는 해야 한다와 하고 싶다를 완전히 다르게 인식합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 신호를 보내고 하고 싶다는 보상 신호를 보내거든요. 같은 운동이라도 억지로 하는 운동과 기대되는 운동은 뇌에서 완전히 다르게 처리돼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아침에 나만을 위한 시간에 뭘 하면 설레지? 이렇게요.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게 진짜 도파민 회로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점점 진짜 좋아하는 일로 채워가는 거죠. 그러면 아침이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사랑에 빠졌던 그때처럼 눈 뜨는 게 기다려지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침 루틴은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30대는 아직 뇌의 가소성이 높아서 새로운 습관이 비교적 빨리 자리 잡아요. 작은 루틴을 3주 정도 반복하면 자동화되는 경우가 많죠. 40대에서 50대는 코르티솔 분비 패턴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보다 아침 각성이 느려지고 저녁에 더 피곤해지거든요. 아침 루틴을 15분 정도 더 여유롭게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60대에서 70대는 수면 구조 자체가 변화해요.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자주 깨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건 노화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한 번에 7시간을 자려 하지 말고 낮잠 30분 정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은 떴는데 몸이 안 움직여질 때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기쁨 하나를 미리 정해두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밖 하늘 보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반려동물과 눈 마주치기. 이게 도파민 스위치예요. 두 번째, 벌떡 일어나 대신 한 단계만 가자입니다.
뇌는 밀어붙일수록 멈추고 이해해줄수록 움직여요. 6시에 일어나가 아니라 상체만 세우자로, 운동 30분이 아니라 창문만 열자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아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아침의 첫 장면을 바꾸세요. 첫 장면이 바뀌면 도파민 회로가 켜지고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에 켜질 도파민 회로가 아직 설계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가 아니라 눈 뜨고 기쁨 하나만 만나자로요. 그 순간 뇌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당신은 깨달을 겁니다. 아침이 바뀌니까 하루 전체가 바뀌었어. 하루가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었어. 아침을 바꾸는 건 가구가 아니라 도파민 회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 이건 성공한 사람의 처학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뇌의 작동 원리였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호르몬이 아직 당신을 깨우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일 아침 작은 기쁨 하나만 기다려보세요. 뇌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